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2월 7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구축함 연이어 중국 영해 침범. 5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미 군함이 남중국해의 서사군도 인근을 무단으로 침입했다. 미 해군 칠함대는 존 맥케인 이지스 구축함이 국제법에 따라 파라셀 제도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했다면서 미군은 국제법에서 인정된 바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법적 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미 구축함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서사군도 영해 무단 침범을 규탄했다. 한편 이 존 맥케인 구축함은 4일 대만 해협을 무단으로 통과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미 해군 칠함대는 대만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면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계속해서 날아가고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대놓고 중국을 도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모든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국가 주권과 영토를 지킬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연일 계속되는 미군의 영공, 영해 침범에 중국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크옹 JCPOA 사우디 이스라엘 추가 해야. 마크옹 프랑스 대통령이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을 추가하자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마크옹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의 대화에 다시 참여하려는 의지를 환영한다면서 이는 중동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이 2015년 핵 협정에 서명한 때보다 핵무기 개발에 더 가까워졌고 탄도미사일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JCPOA 협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크옹은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직접 관련 있는 지역의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회담에 참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옹은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이란을 압박해 나가려는 속셈이다. 마크옹의 이런 행보에 이란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위 대변인은 카타르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는 핵협정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JCPOA는 당사국들과만 가능한 대화라고 못 박았다. 이란 관영 매체 테헤란 타임스는 이번 마크옹의 주장을 두고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탈선될 수 있다면서 마크옹의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SNS 활동 재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앱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SNS 활동을 재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백악관을 떠난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측 변호인단이 제이미 민주당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장에게 보내는 서한 4본을 게재했다. 서한은 트럼프가 탄핵 재판에 출석해 선서 증언을 해달라는 제이미 위원단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갭 계정을 개설한 뒤 활동이 뜸했다가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등 SNS에서 활동이 가로막히면서 갭에서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다. 퇴임 이후에도 언론에 집중 조명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 SNS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주니어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 세력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주니어는 엘리트들을 상대로 한 전 국민적 운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득권 세력에 대한 운동이 꽤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판비치에 있는 마라라고 별장에 전직 대통령 집무실을 개설해 이목을 끌었다. 제이슨 밀러 선거보좌관은 1월 2022년 선거에 참여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시사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헌터 바이든 여전히 중국 회사 지분 보유. 헌터 바이든이 여전히 중국 사모펀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9년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 가족들이 외국과 연계 맺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5일 기자회견에서 헌터 바이든은 투자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그가 여전히 중국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싸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젠 사키 대변인은 헌터 바이든은 개인 시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라며 어떤 소식이든 변호사를 통해 알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데일리 콜러는 헌터 바이든이 작년 4월 BHR 이사회를 떠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버지와 함께 중국 커넥션으로 논란이 된 헌터는 현재 미 검찰과 연방수사국에서 탈세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헌터는 알려진 소득이 없음에도 지난해 7월 45만 달러의 미납 세금을 납부하면서 자금 세탁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의혹을 샀다. 언론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연일 대중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과 다른 모습이라며 바이든의 정보기관 발탁 기준에 의하면 헌터 바이든은 집중 수사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2월 7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